세상 일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노력과 상관없이 한 해가 지나면 나이를 먹듯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겠죠. 문제는 은퇴 수신 요청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은퇴할 즈음에 은퇴자에게 발송되는 은퇴 수신 요청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는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인생의 변곡점이죠. 직장인에서 일반인으로, 일하는 구속에서 일이 없는 자유로, 정규소득에서 비정규소득으로, 동료에서 선배로 돌아가는 인생 변곡점, 은퇴 수신 요청서는 이때쯤 발급이 됩니다. 저는 퇴직 당일 누구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짐 싸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역 시절 마지막 커피 한 잔을 내린 후에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마음은 착잡하더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정든 직장을 떠나는 마음이 즐거울 순 없겠죠. 은퇴할 즈음 발송되는 은퇴 수신 요청서 첫 번째, 인사편지와 정성 어린 선물이 담긴 감사 수신 요청입니다. 저도 전국에 퍼져 있는 동료 연구원들과 인사할 기회가 없을 듯해서 은퇴 하루 전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별 인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당일 아침 마지막으로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작별 영상을 공유했죠. 하인즈원 동료 여러분, 이종범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는 천수를 누린 셈이라 그런지 남다른 감회가 몰려옵니다. 이제 정들었던 하이인즈원 울타리를 벗어나지만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이인즈원은 저에게 친정 같은 곳이니까요. 일일이 만나서 감사를 전해야 하지만 부득이 영상 편지로 대신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이인즈원의 배려에 힘입어서 강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울타리 바깥에서도 하이인즈원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직장생활 이어가시고 밖에서는 좋은 형, 좋은 오빠로 남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오다 가다 교육 현장에서 만날 때가 되면 마음 편히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당일은 유독 서로에 대한 인사가 많은 날이었어요. 남겨지는 후배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선배의 내일을 위해서 편지로, 그리고 카드로 정성이 담긴 선물에 마음을 담아서 주고받았죠. 은퇴하는 당일 아침 풍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이하 임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에 본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마지막 악수의 인사를 마쳤죠. 공식적으로 제가 하이인즈원 직원으로서의 마지막 행보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은퇴할 즈음 발송되는 은퇴 수신 요청서 두 번째, 퇴직 당일까지 책상을 비워달라는 책상 정리 요청입니다. 물론 인사과에서 이런 주문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은퇴자가 알아서 쓰고 있었던 책상을 비워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아무도 저에게 책상을 비워달라고 말하지 않지만 퇴직하는 날에는 책상 비워달라는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은퇴할 즈음 발송되는 은퇴 수신 요청서 세 번째, 그동안 사용했던 회사 관련 비품을 반납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분신처럼 가지고 다녔던 노트북, 그리고 가슴에 패용했던 사원증과 배지, 나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명함까지. 정말 돈으로 환산되지 않을 만큼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마치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막상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회사 로비 창구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출입증으로 근무지가 있는 27층까지만 갈 수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내부 직원에게
제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사원증이 있을 땐 요일, 시간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언제든 출입할 수 있었던 공간인데 말이죠. 은퇴할 즈음 발송되는 은퇴수신 요청서 넷째, 퇴직금 정산 처리 방식을 요청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 잘 아시죠? 저는 임금 피크가 시작되는 55세 시점까지 DB형 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DC형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죠. 임금 피크가 적용되면서 5년 동안 급여가 하락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DB형을 유지하면 저에게는 그만큼 퇴직연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맞이한 퇴직 당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건지 일시금으로 수령할 건지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 결혼과 큰아들 학원 확장건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3층 연금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일보다 그 3층 연금을 저의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지켜내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녀 리스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퇴할 즈음 발송되는 은퇴수신 요청서 다섯째, 회사 보안이나 기밀 관련 유출 금지 요청입니다. 이 또한 당연한 일이겠죠. 퇴직과 함께 일반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도 이젠 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기술 관련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퇴직자들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소송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은퇴할 즈음에 발송이 되는 은퇴수신 요청서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인사 편지와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감사 수신 요청입니다. 둘째, 퇴직 당일까지 책상을 비워달라는 책상 정리 요청이죠. 셋째, 그동안 사용했던 회사 관련 비품 반납 요청입니다. 네 번째, 퇴직금 정산 처리 방식을 요청받죠. 마지막 다섯 번째, 회사 보안이나 기밀 관련해서 유출 금지 요청을 받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